최정구 금융위원장에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압박하면서 삼성의 지배 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에 지명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삼성 총수로 지명이 됐습니다. 약 30년 만에 이건희 시대에서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삼성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인데요. 관련 당국 수장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 운용 구조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열사 보유 주식에 관한 문제를 당회회사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8.6%입니다. 예.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룰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8%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삼성 특혜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예. 다른 업계 규제를 한번 보면 금액 기준을 보유 주식 시가로 하지만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시가로 보면 2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득 원가 기준으로 다시 보면 5,629억 원 정도, 막 5천억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 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보험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수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 개정 전이라도 매각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서면서 다시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예. 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형식상으로는 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선 일단 보면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그룹 지배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논란의 중심입니다. 예. 삼성생명은 국내 1위 보험사이자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핵심 회사인 그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0.57%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은 오너 일가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 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삼성생명은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낮춰서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돌려줘야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자산 중 불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쏠림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 삼성생명 총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보험사를 보면 또 이 비중이 0.7%에 불과합니다. 좀 차이가 크죠.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20배나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릴 경우 고객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고객 이익과 이익 보호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충격이 클 수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를 했는데요. 예, 예. 보험업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19조 원에서 2조 원어치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서 그냥 내다 팔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유력해 보였던 방안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방법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삼성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spod리 결정 내리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뭐 이렇게 꼽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분식회계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적자를 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조단위 이익을 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9천억 원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4조 8천억 원이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편법 분식 회계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이에 금감원이 특별 감리에 들어갔던 거고요. 결국 회계 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건은 고의적 분식이냐 정상적 회계 처리냐 문제입니다. 예. 이제 금융에서 결론을 더 내릴 건데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결정적 고려 상황인 콜옵션 존재 여부를 누락하고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인회계사회 감리도 통과를 했고 회계 예. 기준도 따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시된 법과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했고. 자, 거기다가 이번 분식회계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감리위원회는 이런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 1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를 하면서 합병과 지배구조 이슈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2015년 7월 진행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웠고요. 예, 이에 예. 따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에게도 유리해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예.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회계 부정이 확인이 된다면 글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어떤 이런 재판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회장의 승계자금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예. 이게 경영 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이 그룹 내에서 있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예.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의 무죄를 내린 판단의 근거를 일단 보면요. 네.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삼성 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 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당시 삼성의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던 정황으로 여겨질 수 있죠. 이게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 법률시민 대법원은 사실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다른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경영승계에 대한 증거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